아이가 없어진 지 약 보름 뒤인 1992년 4월 26일 왕청현 동진양 사북천에 거주하는 한 농부가 나무를 베기 위하여 산에 갔다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이는 한 소나무 옆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은 나뭇잎과 풀로 덮여 있었고 오른쪽 신발이 아이의 오른쪽 몸통에 깔려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약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가로 6cm, 세로 17.5cm 크기의 돌이 한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참나무 잎 2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아이는 돌에 가격되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 아이의 아빠 공을송은 아내 민정자와 이혼하였고 아이는 아빠가 부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공을송은 7살 연상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유부녀 배홍매와 눈이 맞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눈이 먼 그들이었기에 부모의 반대도 이미 존재하던 그녀의 가정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큰 딸은 아빠가, 작은 딸은 그녀가 키우기로 하고 그녀 역시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각자 맡기로 한 아들과 딸을 부양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재혼하고 새 집을 얻었습니다. 둘의 사랑에 아이들이 짐이 되었는지 배홍매의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공을송의 아이인 공하경도 큰 아들과 함께 사는 친할머니 집에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을송은 어머니인 마영이를 찾아가 형님과 형수님이 집에 없으면 하경이를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방치되었고 가족들은 아이를 짐처럼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이의 할머니는 을송이가 이혼하니 아이가 불쌍하구나.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할머니는 옆집에 사는 지인에게 손자를 데려갈 좋은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지인으로부터 그리 우둔한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가겠냐 라는 타박만 듣자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주변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 않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3월 초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아이를 찾았는데 다행히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는 마을 방송을 듣고 간신히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가 나자 아이의 엄마 민정자는 할머니나 아빠 손에 맡겼다가는 아이를 영영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빠는 엄마에게 부양비로 3,000원을 주고 매달 50원씩 주기로 하였고 엄마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3월 22일 아빠는 배홍매와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6일 뒤에는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엄마도 결국 아이를 자신의 오빠 집에 맡기는 등 부양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오전 엄마는 아이와 함께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애 아빠가 3,000원을 주기로 하고선 주지 않으니 못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이를 흘겨보며 큰아들과 함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이는 알아서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아이에게 할머니를 따라가라 하였고 할머니는 하경애미야 이러지 말고 아이를 여기에 두었다가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엄마는 집세도 없고 연탄도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할머니는 돈 300원을 주었는데 왜 집세를 못 내고 연탄도 못 사냐며 타박하였고 아이를 돌려주려면 지금 여행 중인 아이 아빠가 왔을 때 직접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아이를 엄마에게 두고 집으로 향했는데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의 뒤를 따라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3,000원을 주지 않아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고 이에 큰아들은 하경이가 너희 아들 아니냐? 여기가 수용소냐? 나중에 아빠가 오면 그때 네 손으로 돌려줘. 자꾸 이럴 거면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를 보던 할머니는 내가 어디 가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한탄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고 큰아들은 아이가 애미애비를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고생이냐. 어머니 애 옷을 벗겨 빨리 재우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할머니에게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고, 이에 할머니는 나와 같이 있자. 네 애미가 너를 싫다고 여기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가겠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졸라대던 아이는 결국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1일 아침, 아이 엄마 민정자는 약속한 부양비를 받거나 아니면 전 남편으로 하여금 키우도록 할 작정으로 전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는지 찾아갔으나 허탕만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이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뒤 아이는 한 농부에 의하여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공학용 살해 사건은 중국 공안의 수사로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나 할아버지, 큰아버지 등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아니한 할머니가 중요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피해 아동을 다른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정황과 범행 현장 나뭇잎에서 발견된 피와 할머니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할머니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범행의 경위는 이러하였습니다. 4월 11일 아침, 전날 밤에 엄마가 데려온 아이를 보며 할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크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고 아이만 없으면 새 며느리에게 부담도 없어지며 전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을 사준 후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풀을 뜯으며 노는 아이의 뒷머리를 돌로 내리쳐 죽인 후 아이를 끌어 소나무 옆에 두고 가랑잎 등을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이 엄마를 찾아가 아이가 없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할머니의 피가 발견된 이유는 평소 바쁘거나 피곤하면 코피를 흘리던 그녀가 범행 과정에서 코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7월 22일 법원은 그녀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8월 15일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변소하나 결국 그녀의 범행은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이런 목적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 1월 18일 오전 9시 14분, 그녀는 왕청현 사형장에 압송되어 총살당하였습니다.